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시험에 임박했을 때에 독해 1부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제껴놓고, 그리고 독해 3이나 4는 상대적으로 난이도의 체감이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독해 1, 2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독해 1을 버린 상태에서 독해 2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니까 독해 2는 시험이 임박해 올수록 강의 같은 거 많이 찾아보시고 또 공부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유형을 많이 적응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의 적중 문제를 볼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현장에서 문제로 맞닥뜨리잖아요. 이제 이론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막 호응관계 외우고 유의어 외우고 이거는 초반에만 하시고, 사실 실질적인 시험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또 문제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적중 문제 보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 느낌대로 문제 푸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이거 왜 이걸로 답 골랐어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생님 느낌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절차가 필요해요. 뭐를 보고 어떤 단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다 풀고 난 다음에 이래서 이 문제를 냈구나. 출제자가 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래서 이 문제를 냈구나까지 알고 가셔야, 그래야지 이게 쫙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의 공부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조금 임박했다 싶을 때에는 이 절차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먼저 풀고요. 어떤 순서대로 문제가 풀렸는지, 그리고 이걸 왜 문제를 냈는지까지 확인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를 이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면 6급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해 이 부분은 빈칸 넣기구나. 보통 통상적으로 한 두세 줄, 세네 줄 정도 길이의 문장이 나오면서 빈칸이 3개, 많게는 5개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4개가 되어 있고, 보기를 잠깐 보면 일반적으로는 동사나 명사나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고, 근데 특징을 볼 때요, 보통 유의어로 나오는 경우들이 한 보기씩은 꼭 있잖아요. 세 번째는 다 마오로 시작되는 유의어가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지금은 적중 문제를 보는 시간이니까요. 한 문제 더 볼 건데요. 얘는 내용이 지금 중국의 전통 문화, 예술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62번은 의도가 있어서 실었습니다. 왜냐면 보기에 지금 성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죠. 사실 성어를 막 미친 듯이 외우거나 공부하거나 6급에서 그렇게 막 성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까지는 아닌데, 고급 중국어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중국인들과 고급 어휘를 구사하시는 그런 좀 학식 있는 중국 분들과 얘기를 할 때 성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성어가 중국어, 고급 중국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를 하고요. 또 시험에도 종종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7급에서 9급이 이제 또 우리가 급수가 새로 생겼는데, 좀 더 고급, 높은 급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성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문제를 풀면서 성어가 벌써 지금 몇 개요? 12개를 공부하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게 막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의 그 의미를 벗어나서, 사실 6급에서 듣기, 독해, 쓰기에 다 성어는 등장하니까 오늘 한 문제로 성어 12개 공부한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얘도 넣어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빈칸 넣기는 어휘 뜻도 중요하지만 이 빈칸의 위치나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건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61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보시면 빈칸의 앞, 뒤에서 그 위치와 짝꿍을 확인하셔야 돼요. 처음 다짜고짜 보기부터 먼저 보시지 마시고요. 빈칸을 제발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무조건 보기부터 먼저 보고 막 비슷한 단어 있으면 본인이 껴서 막 내가 아는 단어 조합 막 이렇게 하는데 하시지 마시고, 빈칸 앞뒤를 먼저 봐야 얘를 보고 짝꿍을 찾아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칸 앞이나 뒤에 주술목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수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분이 뭐뭐 했기 때문에 인웨이 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웨이가 보통은 얼로 많이 이어져요. 그럼 이 앞에는 원인이 오고 뒤에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수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뇌촌이 이제 입술이거든요. 더 건조해짐을 느낀대요. 이것만 제대로, 만약에 입술을 내가 몰라, 근데 건조는 보여, 이걸 느낀데 수분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근데 보면 수분이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주어, 술어,
이렇게 나오겠죠? 동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수분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빈칸이 봅니다. 두 번째 빈칸 또我们또体会 해놓고서는 쭉 연결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DN이라는 어려운 단어 모르면 그냥 넘어가되 보시면 악성 악 해놓고 들어가요. 아, 그럼 이게 뭔가가 조금 고정적인 표현이 있나? 더 뒤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명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뒤에 악성 뭐 명사로 끝나겠구나. 품사를 계속 추론을 좀 해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빈칸과 네 번째 빈칸 한꺼번에 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입술 부위의 피부를 뭐뭐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동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빈칸 뒤에 내용이 좀 중요한 거죠. 입술 부분의 피부를 뭐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가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수분 유실을 방지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사가 왜냐하면 수분 유실 방지 자체가 전체 목적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긴 뭐 부사나 다 가능은 해요. 어쨌든 짝꿍이 뭐예요? 수분 유실을 방지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빈칸의 위치를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보기랑 같이 보면서 절대 안 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무조건 돼 보다는 안 되는 애들을 소거하면서 가시는 게 사실 독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분. phân 미하면 분비하다라는 거예요. 6급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영양소 같은 걸 분비하거나 할 수 있죠. 쫑파는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증발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분별하는 거. 그다음에 인파는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수분이 나왔기 때문에 증발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짚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얘도 고정적인 형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술을 핥을수록 입술이 건조해져서 입술에 침 묻히지 마 거기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를 침을 바를수록 건조해지고 건조해질수록 침을 발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해석을 안 해도 악순환 중국어에서는요, 악순환을 악성순환이라고 합니다.恶性循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는 근데 사실 답은 이미 B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어휘들도 시험에 잘 출제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환지에는 일환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국어 자체를.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전체적인 환경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할 때 그 일환이에요. 일부분.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취슈는 추세죠. 어떠한 그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이거는 뭐 답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 B, C의 단어 정도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메인 얘기죠. 이게 사실 이거 하나로도 답을 빨리 고르고 갈 수 있어요. 아, 얘가 세 번째가 보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빈칸 뒤에 보니까 비후 해서 마오양으로 딱 찍고 갈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6급 문제일 수 있거든요. 마오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 마오에 해당되는 이 유사어 오늘 기억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오관은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인 게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자로 도금이 되면 조금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가 쉬워요. 보관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보관할 때 많이 쓰잖아요. 서류, 네, 소지품, 물건. 그래서 마오관이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목적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빈칸 뒤를 확인하라는 건 빈칸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어요. 빈칸 앞뒤가. 그러니까 보기끼리 비교할 상황이 아니라 뒤에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마오양은 왜냐면 얘가 지금 마오는 다 똑같은데 이 단어로 지금 우리가 구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양은 영향을 주다 할 때 양자예요. 그래서 보호해주고 영향을 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래서 신체나 뭐 피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마오양 비후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기억을 하시고요. 보존하는 건 아시죠? 뭐 문화재나 이런 것들 보존하는 거. 마오츠는요. 보통 보시면 츠가 유지하다 할 때 지자고 마오츠는 5급에서부터 많이 얘기가 되는 동사예요. 마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유지를 하는데 보호해서 유지하는 거면 좋은 상태를 보호해서 유지하겠어요? 나쁜 상태를 보호해서 유지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상태죠. 마오츠 뒤에는 보통 좋은 상태의 긍정적인 목적어가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풀기가 쉬워요. 수분 증발 그리고 피부 보호해주고 하는 거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 자체에서 시사하는 바가 수로 목적어 호응관계, 빈칸의 앞뒤의 호응관계를 봐야 되고 오늘 이 바오에 관련된 유사어들은 다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분 유실을 방지를 해요. 그러면 수분 유실 방지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주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 뒤에 그래서 동사가 나옵니다.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틴트 같은 거, 립밤 같은 거 하나 발라주면 수분 유실을 방지하는데 이거를 충분히 확실히 보증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뭐뭐 하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수분 유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은 해요. 난미에는 피하기 어려워요. 보통 피하기 어렵다는 건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오기가 쉽죠. 이렇게 하면 너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얘는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수분 유실을 방지해 주는 거니까. 세 가지가 가능한데 주의는 좀 기억을 하세요.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나온다는 거. 자, 오늘의 이제 정답은 이미 골라놨으니까, 자, 수분 증발, 악순환, 그리고 피부가 보양해준다라고 할 때 뻐양 피부가 고정적인 따페 호응관계라는 거 머릿속에 딱 넣고 정리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62번 문제를 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중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보통 작품명이죠. 여기 보시면 미야오호이가 묘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림이니까 어차피. 그럼 주술목을 찾을 때 미야호이, 수어랑 목적어의 호응관계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묘사합니다. 해놓고 청명절의 수도의, 더 뒤에는 명사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 더 뒤에는 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일단 얘가 지금 수어와 목적어의 호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짝꿍을 제가 두 개를 적어 놓은 거예요. 묘사하다와 어울리면서 수도의 수식을 받는 명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어 목적어 호응 관계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피부니까 마오양이었어요. 물건이 목적어였으면 마우강 골랐었어야 되는 거예요. 수어 목적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묘사할 걸까? 근데 수도 에레.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짝꿍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동사 자리예요. 왜요? 러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목적어를 봐야 돼요. 얘랑은 반대인 거죠. 이 목적어의 글을 보기 위해서 동사를 확인했던 것처럼 동사를 확인하려면 이제 목적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 문제와 이 문제가 사실은 짝꿍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주어가 그림이라는 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놓았죠.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얘가 짝꿍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앞에 더 뒤에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짝꿍은 일단 얘 수식을 받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두 번째 빈칸과 세 번째 빈칸이 짝꿍이 돼요. 자, 빈칸에 위치한 짝꿍 네 번째 확인합니다. 보시면 화가가 주어요. 화가가 여기 지역에서 그렸대요.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저 계속 같은 말 반복하죠. 그죠? 수어랑 목적어,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거. 이게 짝꿍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한 문제 정도는 사실상 맥락을 파악을 해요. 여기서 맞춤표로 끝났고 앞에 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수어로 끝날 거예요. 자, 차근차근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청명절의 수도의 무엇을 묘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성어는 수어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어가 아닌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그 성어가 딱 하나밖에 없기는 해요. 그 대신에 이 네 가지 성어는 6급 필수 성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황란다우 같은 경우는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나오자잖아요. 나오자 옆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으면 보통 깨달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갑자기 문득. 보통 중국인들, 현자들이 얘기하면 막 갑자기 내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마오징은 마오가 자체가 배부르게 경험을 한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그쵸? 그래서 세상 만사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다. 지진 truyền 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외우십시오. 근데 이거는 사실 전력을 다하다만 봐도 노력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 성어는 장문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펑투 런칭이 풍토와 인심으로 끝났잖아요. 유일하게 몇 안 되는 명사형 성어입니다. 그 현지 지역의 풍토와 인심, 수도랑도 어울리죠? 그래서 정답은 D로 갈 수 있는 거. 자, 두 번째 빈칸 보시면 이제 이것과 그 수어와 목적어를 같이 보시는 게 일단은 중요한데 그 목적어 부분이 수도에 번화하고 굉장히 번영하고 있는 사회적 무언가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엔타오는 검토하다로 해석하지 마세요. 검토하다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반성하다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탄타오는 탐구하다, 짱지우는 중시하다, 짠시는 드러낸다 라는 뜻인데 자, 빈칸 세 번째 문제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시면 수도의 이러한 주제를, 문화를, 장면을, 사실 앞에 있는 게 이 번영하는 사회적 면모겠죠. 이걸 주제는 안 맞고요. 문화도 안 맞고요. 장면은 영화나 소설의 장면인데 이거는 묘사를 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걸 보여주고 있어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미앤마오가 됩니다. 자, 뒤에 네 번째 보기로 들어갈 거예요. 얘도 더 앞에 있는 게 더 뒤에 있는 거를 수식해요. 근데 더 뒤에가 중심 시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지는 무궁무진하다. 파도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찡다 시 수아는 보시면 수완이 타산, 계산을 하는 건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세심히 계산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뽀옌, 말이 없는데도 밝히 알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초안료 뽀시 같은 경우는 그 개천 개울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건데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성어라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에 뭐 예를 들어서 완전 번화한 그런 도로들 있잖아요. 뭐 강남역이라던가 아니면 명동거리라던가 뭐 홍대거리라던가 그렇게 밤 늦은 시간에도 차량이나 행인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가지를 설명할 때 초안료 뽀시라는 성어를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어를 하나 더 볼 건데 빈칸 앞에 보시면 그림 속의 인물이 1659명이에요. 엄청 많죠. 근데 3cm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콩알 만한 경우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 일단은 그림에 인물이 주어라는 걸 깔고 가시면 좋겠어요. 주어가 일단 인물이죠. 그러면 모밍치妙영문을 알 수 없대요. 그 이름과 그 오묘함을 알 수가 없대요. 커브롱화는 잠시도 이렇게 늦추고 편안하게 둘 수 없다. 싱즈보보는 신명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흥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슈슈루션 같은 경우는 생동감이 넘치다. 오늘은 되게 전형적인 성어예요. 그림 이런 거, 묘사 이런 거 나오면 생동감이 넘치다. 살아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지금 나무나 하나하나의 깃털들이 그렇기 때문에 생동감이 넘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성어를 조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풍토와 인정은 어떠한 지역을 묘사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짠시엔이라는 거 자체가 제가 아까 가볍게 넘어간 건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어요. 답으로 많이 나와요. 그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나 어떠한 면모 등을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엑스포는, 이 박람회는 어떠한 특징을 보여줘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초안요 뽀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시가지에 굉장히 번화하고 할 때 쓸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그래서 요 고정적인 패턴 등은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61번, 62번 두 문제를 풀었어요. 성향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61번 같은 경우에는 수로 목적어의 비중을 좀 제가 많이 뒀고 유사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죠. 유의어.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성어는 그냥 이렇게 강의로 많이 들어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성어집이 있어가지고 문제집 볼 때 막 몇십 개씩 적혀져 있는 걸 거기에 그걸 외우는데 시간을 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문제를 풀다가 오늘처럼 나오는 성어는 오늘 나온 12개의 성어를 분명히 보실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도 시험 현장에서도. 그래서 성어는 문제를 풀다가 나오는 성어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것보다 답이 되는 성어들은 진짜 다른 문제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오늘처럼 뭐 시가지나 아니면 어떤 작품 묘사할 때 쓰는 그런 전형적인 성어들을 같이 문제를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부담 없이 성어에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독해 이 부분 어렵습니다만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풀면서 점검 잘 해 나가시면 분명히 한 문제라도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춰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독해 이 부분이요. 문제를 쉬지 않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